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당정 협의회 열렸는데요. 수도권 수해 피해 지역 관련 회의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 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피해 지역의 재난 수습을 위해서 민관 협동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등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아하.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요.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특별재난지역 이게 선포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죠? 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파괴된 그 피해 시설들을 복구할 때 뭐 지자체 비용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뭐 지방세를 이제 납부하는 걸 유예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요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좀 피해 받은 부분들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신속하게 이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가 제가 기억나기로는 포항에 한번 선포된 적이 있었나요? 태풍 왔을 때. 네, 2021년도. 2021년에 네. 포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적이 있고 또 산불 때문에 울진이나 올해죠. 삼척 울진이나 삼척에. 올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바 있습니다. 자, 당정협의에서 지금 어떤 대책들이 지금 다뤄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한다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특별 재난 지역은 정부에서 이제 검토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요건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정을 예. 해가지고 그거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예. 일단 뭐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비가 워낙에 많이 왔기 때문에 차량이 떠내려가거나 침수된 차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뭐 보험사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대체 차량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 신속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이 이제 논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수해를 입은 이번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방책을 좀 빨리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폭우 때마다 정말 물난리가 나는 곳이 뭐 저도 그 근처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지만 강남 쪽입니다. 그렇죠. 강남 쪽에 배수 시설 좀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좀 다뤄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지역별로 좀 피해 차이를 보였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양천구나 강서구 쪽의 피해가 상대적으로는 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로는 빗물 펌프, 빗물 터널이라고 하죠. 예, 이게 꼽히고 있는데 사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 이제 서울시가 상습 침수 지역 7곳을 선정해서 그렇죠. 이러한 터널을 좀 만들겠다라고 추진을 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뭐 예산 문제도 꼽혔고요. 안전성 문제도 꼽혔고 또 당시에 이제 시장이 바뀌는 뭐 등등의 일이 있으면서 이곳 빼고는 양천구 빼고는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에 다시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뭐 강남역이나 도림천, 광화문 지역의 1단계로 먼저 진행을 하고 동작구나 강동구 또 용산구도 2단계로 해서 2030년 안까지 모두 설치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반지하나 지하주택을 없애겠다 이렇게 좀 방침을 내렸어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침수 피해를 예. 받아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신림동 일가족 사건 같은 그렇죠. 경우도 반지하에 반지하니까. 있다 보니까 예. 빠져나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좀 짚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 이번 방책이 너무 대증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지하라는 이제 생활 환경 자체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곳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하지 않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상황이 안 예. 되니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결국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뭐 유인책이 없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서 뭐 용적률을 뭐 올려준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종합적 대책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만 좀 실질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뭐 수해 방지 대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심도 배수 시설을 얘기가 만들겠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10년 전에 똑같이 논의가 됐던 것들이에요. 2011년에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오세훈 시장의 첫 번째 재임 시절에 오세이돈 사건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그랬죠. 물바다가 됐을 때 예. 그때도 대심도 터널을 똑같이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쿄에 만들어져 있는 도쿄 외곽에 이제 도쿄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67만 톤 정도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대심도 그 저류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관련 어떤 회의들을 수백 번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심하고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전에 검토됐던 내용들을 급하게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만들어놨던 방책들을 좀 세밀화하고 정밀화하는 작업들 이게 급하게 내놓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신들이 우리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 소식 많은 관심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니까 뭐 AFP 통신, 로이터 통신, BBC 등 여러 외신이 주요 뉴스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80년 만에 가장 심한 폭우가 한국의 수도를 강타했다. 뭐 기록적인 폭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AFP 통신은 강남 지역 홍수를 주목했습니다. 뭐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서울의 호화스럽고 부유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강남을 소개했고요. 사람들이 허리 깊이에 물을 건너고 지하철역이 범람하는 한편 자동차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의 중심으로 잘 알려진 강남이 이렇게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은 아이러니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네. 또 BBC는 서울 관악구에 침수된 건물에서 사망한 이 일가족 3명의 소식을 전하면서 반지하라는 부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반지하에 대해서 주거 형태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어로 했더라고 BAN, 네네. 뭐 JIHA 반지하 이렇게 네. 되겠죠. 자, 강남 자체가 이 외신이 뭐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부의 상징인데 배수도 잘 안 되는 좀 민낯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대학 때 그 자취를 하던 시절에 반지하 생활을 해봐가지고 잘 아는데 다 한 번씩 해봤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계절이에요. 여름이면 제일 일단은 뭐 힘듭니다. 예. 빨래가 안 마르는 곳이기 때문에 예. 햇볕이 안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합한 곳은 아니긴 한데 네. 어떻게 하면 서울처럼 이제 밀집된 환경에서 최대한 좀 없애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에서도 자기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생활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또 이제 결국 영화 기생충에서 뭐 다뤄졌던 사건과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익숙했던 그 외신들이 좀 주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일가족이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좀 심도 있게 보도를 했었고 뭐 알자지라나 뭐 BBC 같은 데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우리 정부가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 게 외신의 그 한국 상황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조명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취재가 예전의 외신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외신들이 우리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고 전달하는지를 잘 대응을 하는 것도 국내 언론 대응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돼서 그게 이제 이미지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 보니까 무정부 상태, 뭐 대통령이 안 보였다 이런 어떤 글들이 많은 거 봤을 때는 어쩌면 좀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해명 이런 것들을 좀 비꼬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 비판이 나오고 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있는 상황이겠고요. 근데 이제 뭐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혹은 뭐 전화 등의 지시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추후에도 또 대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논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문제를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뭐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또 다시 뭐 청와대 왜 나왔냐 이 얘기까지 번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뭐 지금 다시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할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못 돌아가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사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또 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 방안, 특히 이제 공보 대응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강승규 사회수석의 그러면 대통령이 퇴근하지 말란 말이야.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 발언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변실에서 좀 나왔었던 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혼란스러운 해명들, 앞뒤가 맞지 않는다든지 네. 대통령 본인의 말과 충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게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홍보 라인이나 공보 라인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뭐 이 어떤 기조를 제대로 다시 세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정부가 오히려 이제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지난 9일이었는데요. 출석 요구서를 김 씨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계자들을 잇따라서 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지난 4일에는 공익신고인인 전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또 지난 3일에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던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경찰이 8월 중순까지 수사 결과를 네. 마무리하겠다 밝혔는데 결국 핵심 쟁점이 뭐가 될까요? 어제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온 이유는 네. 이 사건의 특정 사건, 뭐 어제 이제 얘기가 된 이제 식사 결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맥락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지난해에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김혜경 씨가 이제 경선과 관련돼서 네. 당 관련 인사들 3명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행한 인원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1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김혜경 씨의 식사목 그러니까 26,000원은 캠프에서 교부받은 이제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건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그러니까 78,000원에 78,000원, 대해서는 법인카드가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선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네. 근데 부정 사용이다. 이제 이런 지금 이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김혜경 씨는 이렇게 사용하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이재명 당시 도지사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경찰에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혹은 김혜경 여사랑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것인지 이게 이 추후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의원한테 이게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런 어떤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용 하나하나를 다 뭐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생각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그 배 씨가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김 여사를 일종의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검찰은 주장해 볼 것 같은데 그 맥락을 조금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소식 한번 다뤄보죠. 어제 대통령실로 간다는 뉴스가 아주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우리 임경윤 작가가
잘 하신다면서요. 박민영 대변인을 잘하는 건 아니고 친합니까? 친하지는 않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몇 번 마주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저희도 대화를, 인터뷰를 많이 네. 했습니다. 예. 네. 저보다는 아마 이제 우리 뉴스킹이 더 친하실 것 여기 같은데. 뭐 많이 나오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건 소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죠. 그렇죠.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발탁했다고 할 수 있는데 토론 배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당 대변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 인터넷 그 행적들을 이게 파헤쳐가지고 또 본인은 지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실제 박민영 대변인 본인인지 여부는 그것도 모릅니다. 뭐 예, 뭐알 명확하게 수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닌데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그건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기도 해요. 예. 과거 행적을 이제 파헤쳐서 전시하는 게 일종의 그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공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원래 대통령실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당겨갈 때 이제 기대했던 효과, 소위 말해서 이제 청년층들을 일정 부분 정부에 이제 필요한 만큼의 어떤 메시지로 이제 소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박민영 대변인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자, 2030 특히 이대남 포함한 분들 뭔가 배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뭐 누구에게 충성한 적 없기 때문에 배신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상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전에 주목받았던 여러 가지 행보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상징으로만 남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뭔가 다시 주목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는 뭐 자유다 뭐 상관하지 말라. 또 저희 인터뷰에서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천하람 혁신위원도 본인 선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공교로운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네.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주말에 뭐 제안을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뭐 채용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2, 3일 만에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아마 그 전에 인적 사항에 대한 어떤 뭐 정보 정보 제공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뭐 넓은 범주에서는 이 뭐 이렇게 영입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지난 8월 4일에 네. 이준석 대표가 박민영 당시 대변인을 두고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그 얘기를 언급을 해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민영 대변인이 예전에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던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연결된 거다라는 맥락에 이제 맞아요. 조선일보 칼럼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눈을 의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연결이 돼요 지금 그거랑. 박민영 대변인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박민영 대변인 8월 4일 같은 날 예. 박민영 대변인이 급하게 글을 올렸는데 예. 굉장히 해명성입니다. 예. 뭐 본인은 양쪽을 다 사랑한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 출신의 청년 보좌역 출신이다. 뭐 열렬히 지지했고 지금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마치 해명인 것처럼 올린 맥락으로 보면 혹시 그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고 또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20대 청년층에서는 더더욱 배신감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과연 뭐 대통령실이 원하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변인은 아니고요. 아마 대변인실의 어떤 직원, 뭐 행정관에 이런 걸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합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은 청년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을 대변하는 청년 대변인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대변인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거다. 상징적인 의미고 연단에 서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러면 대변인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대변하는 건가?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휘 사용이랑 좀 달라요. 이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나 공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좀 언론 대응을 할 때
이게 이상하고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좀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한 뒤에 언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킹스에 마치기 전에 우리 임경미 작가는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저희하고 이제 찾아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임경미 작가 팬들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와 이래 흥분하노 이렇게 네, 나옵니다. 예, 왜 흥분하나 네네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네. 흥분한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뭐 열심성 있고 설명한 거라고 네네네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또 임경미 작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